길쭉한 죽순을 본 줄 알았어요. 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땅이 안 돼. 오늘은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를 비롯해서 어제 20개의 식물들을 물주기 한 것에 이어서 10개가 넘는 식물들을 물주기를 하고서 오랜만에 분갈이 위드미 장면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가벼운 정원입니다. 이 식물은 따이가 이제 막 발견한 프리지아인데요. 튤립처럼 구근식물이어서 정말 키워보고 싶었는데 3, 4일 전에 프리지아를 선물을 받아서 베란다에 두고 적응을 시키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갈이를 해보려고 거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향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분갈이 시작해봅니다. 녀석들 일단은 이렇게 빈 토분에 깔망을 깔고 왔고요. 여기에 난석을 채워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 4분의 1 정도 높이까지 난석을 채웠고요. 프리시아 구근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이렇게 이 구분 알 자체는 쪽파처럼 굉장히 작네요. 근데 이렇게 잎도 넓고 꽃향기도 좋다니. 한창 개화하고 있어서 뿌리는 많이 정리 안 하고요. 조금만 풀어주고 제가 겨울에 만들어둔 퇴비가 벌써 부숙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퇴비랑 분갈이 하고서 화분에서 나온 흙들 반반 정도로 섞어둔 이 배합토를 한층 깔아주었고요. 그리고 물을 채워줘요. 이 녀석이 계속 좀 빼서 깊은 화분에 심어줄까봐요. 산산 뽑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따로 심고 이 녀석도 지금 독립하듯이 휘어져 있어서 같이 이렇게 두 쪽은 따로 가봐요. 위에도 나오네. 이렇게 점점 하나씩 따라서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은 분수처럼 휘어져서 자라는 구근 3, 4개 정도를 분갈이를 했고요. 이 녀석도 따로 심어줄까봐요.
흙을 살짝 다지듯이 눌러서 넣었고요. 아,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은 것도 예쁘네요. 의도치 않게 분주까지 한 프리지아 함께 물주기 마쳤고요. 이 중에 이 석곡 러브 포켓이 마지막 콩 모양으로 잠자는 듯이 멈춰있는 듯 했던 꽃망울 2개를 만개를 하고서 그 전에 자랑드렸던 새촉도 이제 층층이 단을 나누면서 3번째 단까지 내면서 새촉 길이를 키웠고요. 이 뒤쪽의 새촉도 앞선 촉의 모습을 쫓아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곡 러브 포켓이 무사히 만개까지 한 모습 보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물주기에 나온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도 여기 있고요. 이번에도 한 3-4줄기 정도 마른 잎을 잘라주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세를 잃지 않고 이렇게 자라고 있고 겨울에 멀리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뿅뿅 솟아오르던 이 은숙도 이제 손가락 길이 정도 길이를 차지하고서 이렇게 부드러운 보송한 잎다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은숙 이만큼 자랐고요. 정말 자주 물주기 하지 않는데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통통해졌다가 말랐다가 또 통통해졌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한층 한층씩 잎을 쌓고 있는 녹탑이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녹색 횃불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연두색 잎눈을 움트고 있던 무화과 바나넷 물론 손바닥에 비하면 아직은 너무 작지만 이렇게나 섬세한 잎들을 3개를 한 번에 내고 있는 무화과 바나네이고요. 이 녀석도 한 번에 3마디와 촉을 더하면서 3줄기로 나누고서 그 안에서 다시 섬세한 잎을 내고 있는 남천입니다. 이렇게 엄청 섬세하죠? 남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로 나가봅시다. 이렇게 튤립 바나이크가 굉장히 큰 꽃망울 끝에 붉은색 꽃색을 물들이고서 이렇게 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야쿠르트도 꽃은 아직이지만 꽃처럼 화려한 잎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 튤립 말고도 원종 튤립, 야생 튤립에서도 한 번에 2송이의 꽃을 낸 녀석은 베이커리 라일락 원더 같고요. 베이커리 라일락 원더가 이렇게 이 녀석도 한 번에 2송이네요. 밀림처럼 무성하게 자란 튤립 옆으로 또 밀림력을 자랑하고 있는 장미 가든의 머스케이프가 이렇게 많은 잎을 펼쳤습니다. 잎만 있는 게 아니라 틈틈이 잎 끝에서 작은 꽃망울을 통통하게 키우고 있고요. 엄청 많죠. 튤립 다음에 개화를 기다리고 있는 장미 가든의 머스케이프도 있고요. 튤립과 마찬가지로 구근식물인 감자도 흙에서 올라오는 이 뿌리 틈에 뿌리 안으로도 새로운 겹가지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촉도 이렇게 새로 돋아난 감자입니다. 감자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씨앗으로 염주알을 만들어서 염주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 이 모감주나무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물주기 하고 화분을 옮기면서 이 붉은색 잎눈 하나를 톡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옆으로 연두색 잎눈들을 키우면서 잎을 펼치고 있고요. 베란다 거리대에 내둔 식물들도 나 잠들지 않았어 하고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사과 플럭스도 있고, 이제 막 연두색 정 같은 잎눈을 움트고 있는 상록고절초랑 짹짹이들에게 꽃까지 내주면서 배고픈 새가 쪼아먹은 청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무스카리까지 함께 보고, 튤립들 움직인 모습이 심상치가 않죠. 이 기적 같은 움직임도 촘촘히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며칠 후에 뵈어요. 여러분, 바로 다음 날입니다. 따뜻한 베란다 온도 덕분에 짜라란 하루 만에 튤립 바나이크가 이렇게 선명한 꽃을 피웠습니다. 오전에 꽃이 피어있는 걸 보고 제가 분명히 어제 촬영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꽃이 핀 게 맞나 촬영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개화의 속도가 붙은 튤립 올해 첫 번째 개화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해가 떠 있으면 또 꽃이 이렇게 다 벌어질 것처럼 피거든요. 근데 해가 졌다고 또 살짝 옹알하던 튤립 꽃이고요. 오늘 저는 이 프리지아 꽃이 그 다음 꽃도 여기도 있고 또 이곳에서도 그 다음 꽃망울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합 행사에서 먹은 당근 주스 통에 엎어다 놨고요. 프리지아 꽃향기가 마치 제가 꿀벌이 된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향기롭고, 또 약간 매운 그런 강한 향도 섞여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대파 씨앗은 어제보다 조금 더 흙 위로 올라와서 이제 씨앗 껍질에서 떡잎을 꺼내고 있고요. 상추는 솎아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에 3개씩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솎아주기 해봅시다. 이제 막 씨앗 껍질을 깨고 나온 이런 싹부터 아직은 싹들이 다 직근성으로 일자로만 싹을 내서 쉽게 뿌리가 뽑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싹들만 남겨놨고요. 속건의 싹은 제가 깨트린 드립잔에 두었는데 주방 쪽에 넣고 상추들 잘 자라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Cheers. 여러분,
오늘은 3월 29일 일요일이고요. 5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튤립 바나이크가 5개의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쨍한 붉은색으로만 보였는데 튤립 옆면에서는 흰색도 섞여있는 코랄빛이 돌아서 색 변화도 즐겁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튤립 야쿠르트는 잎이 벌써 이렇게나 컸고요. 이 녀석은 잎이 넓고 힘있어서 땅이가 별로 공격을 안 해서 이렇게 무타리 꽃까지 피었고요. 다른 녀석들은 지금 땅이가 헤어볼 토하는 용으로 틈틈이 뜯어먹어서 조금 더 속도가 느린데요. 야생 튤립 꽃망울에 연두색 다음에 밝은 레몬색 색깔을 도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를 묵어서 자라고 있는 이 부분 화분에서 야생 튤립 두 촉도 꽃망울을 내었습니다. 이제 곧 식모기를 앞둔 봄이 되었다고 튤립 말고도 보여드릴 베란다의 식물들 움직임이 새싹도 돋고 아예 겨울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월동한 식물들, 또 꽃솥이 너무 무성해져서 가지치기 해야 하는 식물들, 그리고 파종이들 새싹 발아한 소식까지 정말 풍성한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모두 만개한 석곡은 굉장히 그윽한 향기를 내면서 오래도록 꽃을 유지하고 있고요. 무스카리가 원래는 꿀벌을 맞이하려고 베란다 거리대에 내두었는데 꽃이 피기 전에 이 동그란 모양이 열매 같았는지 새들이 마치 도깨비 멍멍이가 된 것처럼 꽃망울들을 많이 먹고 있어서 안으로 들여온 무스카리이고요. 무스카리가 베란다의 따뜻한 온도 덕분에 이렇게나 많은 종 모양 꽃들을 꽃 피웠습니다. 향기는 아주 은은한 꿀향이 나고요. 가히 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이어서 조금 더 꽃이 피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은 또 17송이가 보이네요. 성대하게 꽃을 피운 무스카리 이브고요. 무스카리 꽃 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꽃 소식 하나 더 있거든요. 제비꽃입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은 비올라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새싹이 점점 자라면서 원래 비올라보다 잎의 길이가 훨씬 길어서 씨앗이 변화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다른 식물일 수도 있겠다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비올라와 같은 제비꽃과의 식물인데 이번엔 진짜 제비꽃이었습니다. 제가 씨앗을 채종을 했던 하단에는 보라색 제비꽃이 더 많았는데 이 녀석은 흰색으로 꽃을 피웠어요. 씨방의 형태는 비올라와 굉장히 유사한 같은 제비꽃과 식물인 제비꽃까지 베란다의 꽃잔치가 시작이 되었고요. 꽃 말고도 씨앗들도 분주하게 발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이 2개는 비어 보이는데 제가 비교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씩은 베란다 고리대로 옮긴 상추랑 고수 씨앗은 어제 막 옮긴 터여서 고수 싹은 오히려 옮기면서 다시 안으로 파들어가서
싹이 보이진 않는데 상추와 고수는 옮겨놨고요. 솎아주기를 했던 상추 새싹은 이제 떡잎 가운데에서 본잎이 돋아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수 씨앗도 이렇게 가는 새싹을 돋고 있습니다. 토종 대파는 파 아니랄까봐 길쭉한 싹을 양쪽한 모두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본 식물들, 풀 같은 식물들 말고도 여기 든든한 목본식물, 배나무를 기대할 수 있는 배 씨앗이 여기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씩 2개의 배 씨앗이 움튼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등불은 이렇게 겨울을 울타리 나고 잎끝마다 황토색과 붉은색이 같이 보이는 이런 새 잎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 여기 이런 새싹들 내는 것 말고도 여기 새로운 길쭉한 새싹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텃밭상자의 담쟁이는 붉은 잎을 이렇게나 많이 내었고요. 이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담쟁이도 이렇게 붉고 커진 잎들을 작년에 가다가 멈춘 이 마디에서도 붉게 통통해지고 있는 잎눈들을 키우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담쟁이 옆에 털수염풀 짚으로 보온을 해준 아스틸베는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깬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 아스틸베와 비슷하게 흙에서 움튼 겨울잠을 막 깬 작약 서식도 보여드립니다. 꽃은 피우고 있지 않지만 매년 기특하게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요. 삼지구엽초도 이렇게 세 갈래의 잎을 뿅 돋으면서 잠에서 깨어났고요. 그리고 또 겨울을 난 식물 호스타우스 엔젤은 이렇게 마치 대나무의 죽순을 본 줄 알았어요. 생장 온도가 맞아지니까 이렇게 길쭉한 이제 코뿔소의 뿔처럼 보일 정도로 긴 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나무도 나무 옷을 입은 줄기 틈틈이 뿅뿅뿅 물방울 같은 연두색 눈이 움텄어요. 이 녀석 단풍을 정말 멋있게 감상을 해서 보고 싶었는데 다시 26년도 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궁화도 잎을 움텄고요. 더불어서 말발도리도 올해는 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도 잎을 이렇게나 많이 부풀었습니다. 장미는 우거진 열대 우림이 되었습니다. 장미꽃도 꽃잎까지 내보이면서 꽤 여러 개의 꽃망울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줄기가 다른 잎의 개수보다 이 녀석은 7개인데 이 녀석은 9개. 한 단계 더 생장을 넘어간 모습을 보이면서 힘차게 자라고 있는데 이 아래 줄기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기력을 뺏을까봐 오늘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잘라주면 좋긴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잘라주려고요. 그래서 이 녀석 자르겠습니다. 아예 이 분주한 이 줄기 가까이에서 잘라주려고요.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짧게 자르면 오히려 여기서 또 줄기를 막 내거든요. 아직은 여린 녹색 줄기 장미 줄기까지 정리를 한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란다 아래 화단의 팝콘처럼 꽃을 터뜨린 벚꽃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굉장히 풍성한 꽃향기를 내면서 땅이 길냥이 때 봤던 꽃이지?